김 회장이 투자자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어. 설마 우리 전부 속은 거냐?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 30년 재무 전문가였던 제가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김 회장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66세이고요. 2022년 12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금도 있었고요.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빚도 없었으니까요. 재무 전문가로 살아온 저에게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취미가 필요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저는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집 근처 테니스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은퇴자들이었어요. 2023년 3월쯤 평소처럼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김 회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68세로 중견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몇 년 전에 은퇴했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입고 있는 옷부터 시계, 구두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어요. 테니스도 제법 잘 쳤고 말도 참 재밌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다들 모여 앉아 맥주 한 잔씩 마시는데 김 회장이 자연스럽게 경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돈을 맡겨봤자 소용없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재무팀장을 했던 저로서는 당연히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넌 재무 전문가니까 잘 알겠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좋은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 김 회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런 말을 들으니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날 이후로 김 회장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테니스가 끝나면 자주 함께 식사를 했고 가끔 골프도 같이 쳤어요. 김 회장은 정말 멋진 형이었습니다. 사업 경험담도 재미있게 들려주고 후배들에게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무엇보다 돈에 대해 욕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벌었으니까 이제는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자주 말했거든요. 4월 어느 날 김 회장이 식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종민아, 요즘 괜찮은 투자처가 하나 있는데 관심 있어?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죠. 어떤 건데? 골드바 투자야. 안전자산이면서도 연 10% 정도 수익률을 보장해 주거든. 김 회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문 투자업체에서 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하고 국제 금값 변동에 따른 차익과 임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였어요. 재무 전문가인 저로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 10%라는 수익률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런 수익률이 가능할까? 김 회장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실제로 투자해 보니까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와. 나는 이미 5천만 원 투자해서 매달 수익을 받고 있거든. 그 말을 들으니 더 궁금해졌습니다. 김 회장 같은 분이 직접 투자하고 있다면 괜찮은 것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 투자 업체가 어디야? 강남역 근처에 있는 GK 골드인 베스트라는 회사야. 사무실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전문적이야. 종민이 같은 전문가가 보면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되면 한번 가봐. 김 회장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걱정스럽다는 반응이었어요. 여보, 괜찮은 거예요? 너무 높은 수익률 아닌가요? 아내의 우려도 이해했지만 30년 재무 경험이 있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김 회장과 함께 GK 골드인베스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역 인근 고급 오피스텔 건물의 12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사무실 규모도 꽤 컸고 직원들이 1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접수 데스크도 깔끔하고 상담실도 잘 꾸며져 있었어요.
담당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는데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말투도 정중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종민 고객님. 저는 이 회사에서 투자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최경리입니다. 상담실에 앉자 최경리 씨가 회사 소개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2019년에 설립된 금 전문 투자업체입니다. 국내외 금 거래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벽면에는 각종 인증서와 정보 허가증이 걸려 있었고, 한쪽 코너에는 실제 골드바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투자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객님께서 투자하신 자금으로 저희가 금을 구매합니다. 그 금을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과 금값 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월 단위로 정산해서 고객님께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최경리 씨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현재 연구점 6%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날에 원금의 0.8%를 지급해 드려요 라고 답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1천만 원 투자하면 매달 8만 원씩 받는 셈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원금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100% 보장됩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면 원금을 돌려드려요. 다만 6개월 이전에 찾으시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최경리 씨는 다른 투자자들의 후기도 보여줬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5천만 원 투자하셔서 지금까지 총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받으셨어요. 매달 4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너무 만족하신다고 하세요. 실제 통장 사본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 김 회장도 종민이가 신중하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해라고 말해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회사를 검색해봤습니다. 홈페이지도 전문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었고 회사 등록증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금 투자에 대한 자료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금 임대업이라는 게 있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는 내용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아내와 상의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그런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은행에 맡기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김 회장님 같은 분이 이미 투자하고 있고 제가 직접 확인해 봐도 문제 없어 보였거든요. 2023년 4월 신중하게 500만 원으로 첫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일단 테스트해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 보였고 원금 보장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어요. 5월 31일 첫 수익금 4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금액이 입금됐어요. 김 회장에게 연락해서 알렸더니 축하해. 이제 시작이네라고 하면서 기뻐해 줬습니다. 6월에도 7월에도 정확히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왔어요. 아내도 이제는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매달 들어오네요. 은행보다 훨씬 낫네요. 500만 원 투자로 매달 4만 원씩 받으니까 연간 48만 원. 정말로 연구점 6% 수익률이 맞았어요. 김 회장이 또 연락을 줬습니다. 종민아, 어때? 이제 믿을만 하지? 나는 투자금을 2억으로 늘렸어. 매달 160만 원씩 들어오니까 용돈으로 쓰기에 딱 좋아. 2억이라는 금액에 놀랐지만 김 회장의 경제력을 생각하면 가능한 일이었어요. 종민이도 더 투자하는 게 어때? 500만 원으로는 너무 아깝잖아. 김 회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3개월 동안 테스트해본 결과 문제가 없었으니까 투자금을 늘려도 될 것 같았어요. 8월에 추가로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총 3,500만 원이 되었어요. 이제 매달 28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수익금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은행에 맡겨봤자 연 2%도 안 되는 금리인데 여기서는 거의 10%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GK 골드인베스트에서는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열었어요. 투자자들이 모여서 경제 동향이나 금 시장 전망에 대한 강연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다른 투자자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많았어요. 은퇴한 중년들이 대부분이었고 다들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늦어진 적이 없어요. 매달 정확한 날짜에 들어와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분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믿어요. 다른 분도 맞장구를 쳤어요. 세미나에서 만난 분들과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투자 현황이나 수익 상황을 공유하면서 정보를 나눴어요. 모두들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다가 몇 개월 후에 투자금을 늘리는 방식이었죠. 9월에 저도 큰 결심을 했습니다. 1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총 투자금이 1억 3,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매달 108만 원씩 받게 됐어요. 연간으로 따지면 1,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몇 개월 동안 꼬박꼬박 수익금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점점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렇게 매달 받으니까 생활비 걱정이 없어서 좋네요. 연금이랑 합치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김 회장이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종민아, 지금 회사에서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어. 올해 안에 투자하면 수익률을 12%로 올려준다고 해. 월 1%씩 받을 수 있어. 월 1%라면 1억 원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을 받는 셈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 나도 추가로 더 투자할 생각이야. 김 회장의 말을 들으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받고 있는데 수익률이 더 좋아진다면 더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최경리 씨에게 연락해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로 연말까지 한정으로 특별 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했어요. 12% 금리는 기존 고객들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이에요. 박 고객님처럼 꾸준히 투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 중에서 아직 투자하지 않은 나머지 9,500만 원을 모두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총 투자금이 2억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월 수익률 1%면 매달 230만 원, 연간 2,7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전 재산을 다 넣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30년 재무팀장을 했는데 이 정도 판단도 못하겠어?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없었잖아. 더 늦기 전에 기회를 잡아야 해.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달 동안 검증을 받은 투자였거든요. 최경리 씨도 박 고객님 같은 분이 저희를 믿고 이렇게 큰 투자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만족하실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12월 말 첫 번째 2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아내도 이제는 완전히 믿었습니다. 여보가 역시 전문가네요. 이런 좋은 투자처를 찾다니. 김 회장에게도 연락드렸더니 종민아, 정말 잘했어. 이제 진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네 라고 축하해 줬어요. 2024년이 시작됐고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달 230만 원씩 들어오니까 생활비는 물론이고 여행도 자주 갈 수 있었어요. 아내와 제주도 다녀오고 부산에서 며칠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은퇴 생활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회장과는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도 같이 치고 골프도 자주 갔어요. 종민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투자를 하는 거야.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지. 김 회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1월 말에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30일에 정확히 들어오던 수익금이 2일 늦어진 거예요. 2월 1일에 들어왔는데 최경리 씨에게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골드 현물 거래 일정이 변경되면서 며칠 늦어졌어요.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날 정도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김 회장에게 말했더니 그런 일도 있지. 내 것도 조금 늦었어. 라고 하면서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2월 말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익금이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230만 원 받을 예정이었는데 115만 원만 들어왔어요. 바로 최경리 씨에게 연락했더니 국제 금값이 급락하면서 이번 달은 수익률이 좀 낮아졌어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다음 달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아내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저도 조금 불안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금값이라는 게 워낙 변동이 심하잖아. 조금 기다려보자. 김 회장에게 연락해 봤더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연락해도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안 받았어요. 테니스장에도 나오지 않았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월이 되자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익금이 아예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최경리 씨에게 연락했는데 지금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요. 곧 정상화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만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회사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로 갔는데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실 문에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건물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봤더니 이미 한 달 전에 이사를 나갔다고 했어요. 새로운 주소도 남기지 않았고 연락처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김 회장에게 연락해 봤지만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저도 2천만 원 투자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한 회원분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5천만 원인데 김 회장이 소개해줘서 투자했거든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알고 보니 테니스 동호회 회원 중 절반 이상이 같은 피해를 당한 거였습니다. 더 조사해 보니까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이 투자자가 아니라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를 속이기 위해 접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도 친절한 모습도 모든 게 연기였던 거죠. GK 골드인 베스트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실제로 금을 사거나 보관한 적이 없었어요. 새로 들어오는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 깔끔한 사무실도 임대한 거였고 전시되어 있던 골드바들도 가짜였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회사 정보도 모두 조작된 거였어요. 홈페이지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봤던 다른 투자자들의 후기나 통장 사본도 모두 가짜였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재무 전문 지식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전문가니까 속을 리 없다는 자만심 때문에 더 쉽게 속았던 거죠. 사기꾼들도 이런 심리를 노렸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아내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보, 그럼 우리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어요. 66세에 다시 시작하라고요? 제 취업은 꿈도 꿀 수 없는 나이였고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아내와도 말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어요. 서로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하루 종일 자책만 했습니다. 4월에 들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서 집단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해서 민사소송도 준비했어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피해를 당했고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거였어요. 저희 테니스 동호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김 회장이라고 했던 그 사람의 본명은 김모 씨였고
과거에도 여러 번 사기 전과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저는 믿었던 거예요.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원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돈이 사라진 상태고 범인들도 해외로 도주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는 오히려 저를 다독여줬어요. 여보,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속을 수 있는 교묘한 사기였어요. 이제 남은 걸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날 밤 둘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아내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고요. 저도 나이가 많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자존심이었어요. 30년 동안 재무 전문가로 살아왔는데 이런 사기에 당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다른 분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고 함께 대응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피해자 모임도 만들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해서도 서로 알려주곤 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몇 달 후 지역사회에서 투자 사기 예방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부끄러운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2의 박종민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강연 때는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들의 반응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하길 잘했네요. 덕분에 조심하게 됐어요 라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이 일을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투자 사기 피해자 상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적 지원도 해드리고 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위안이 됩니다.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라고 밝게 말해줘요. 저희는 이제 작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작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 있으니까 견딜만 해요. 가끔 예전 생활이 그리워지기도 하지만 후회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많습니다. 첫째는 전문 지식의 맹점과 과신의 위험성이에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의심과 검증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30년 재무 경력에 대한 자부심이 오히려 판단력을 흐렸던 거예요. 둘째는 퇴직금 관리의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노후 자금은 수익성보다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분산 투자도 중요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한 번에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투자든 너무 좋은 조건이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연 1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의 추천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항상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67세가 되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어요.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노후 자금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기 어렵거든요.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아픈 경험이 여러분께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기막힌 사연과 알찬 금융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